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. 지금까지 계산할 일 거의 없었죠. 입체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고요. 이제 입체도형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를 조금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건널비도 구해보면서 부피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만날 녀석은 각기둥이라는 건널비와 부피, 그리고 원기둥이라는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두 개 다 뭐예요? 기둥이에요. 그죠? 근데 각기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삼각기둥, 사각기둥, 오각기둥 이런 녀석들이 있었죠? 이어서 원기둥은 어쨌거나 원, 위아래 밑면이 원이다라고 했었고 어쨌거나 각기둥도 그렇고 원기둥도 그렇고요. 이 위아래 밑면들이 모두 다 합동이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평행한다라는 이 관계도 우리 그 전에 다면체, 회전체를 배우면서 모두 익혔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각기둥, 원기둥 만날까요? 각기둥부터 보도록 할게요. 건널비라고 했으면 건널비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. 겉에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합한 것. 부피라고 했을 때는 부피가 우리가 입체도형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. 자, 우리 샌드위치를 보도록 할까요? 자, 샌드위치를 봤는데 이 포장지를 이용해서 꼭 맞도록 예쁘게 포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. 이때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라고 했어요. 이 샌드위치의 모양을 봤더니 삼각형이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는 삼각기둥 모양이겠네 라는 것까지 예상을 했고요. 이에 대한 전개도를 그려서 각 면을 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. 우리 한번 고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요. 샌드위치의 포장 상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이 넓이 자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? 건널비가 되겠죠.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이 샌드위치 포장 상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이의 양은 샌드위치의 건널비와 같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도록 하자. 자, 그러면 결국에는 삼각 기둥에 우리가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럼 모든 면의 넓이를 싹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얘의 펼쳐진 면들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. 가장 먼저 위와 아래의 도형은 합동이 된다라고 했었잖아. 그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하나 구해서 곱하기 몇 하시면 돼요? 2 하시면 되죠. 그죠? 그래서 밑면의 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다. 여기에는 직각인 삼각형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자, 6이랑 8을 곱하고 2를 나누시면 되죠. 거기다 곱하기 또 2를 결국에 할 겁니다. 그랬을 땐 어떻게 된다? 48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. 즉, 위아래 밑면을 다 구했어.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옆면만 쫙 더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펼쳤을 때 각각의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, 둘, 셋,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 세 개의 면들의 넓이를 각각 따로 구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이걸 펼쳤을 때 한 번에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떠올리도록 하자. 얘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가로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? 세로 하면 되겠네. 가로 부분이 어떤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? 6이 되었다면 요 길이도 6이 될 것이야. 얘가 8이 되었다면 그대로 8, 얘가 10이 되었다면 요 길이도 10이 될 것이야. 그래서 10, 6이랑 8이랑 10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돼요. 됐니 얘들아? 자,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. 이 가로 부분이 무엇이다?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둘레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. 그래서 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? 6이랑 8이랑 10을 싹 다 더했습니다. 곱하기 높이 부분을 했기에 96이라는 넓이가 나왔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죠. 그래서 결국에 건널비라는 것은 48이랑 96을 더해서 14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. 라는 건널비를 구할 수 있었네요.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종이의 양까지 찾아냈고요. 지식 창고에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자. 결국에 얘들아, 입체도형으로 왔잖아?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실 때는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위아래 밑면들의 넓이를 먼저 더하시는 거죠. 즉 하나만 구해서 합동이 되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돼요. 되셨죠? 그 다음 옆면의 넓이는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떠올리시고 그때 가로 부분이 누가 되는 거야? 이 밑면에 둘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길이들을 싹 다 더해서 가로가 된다라고 연결하시고 그의 높이 부분이 세로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서 그 둘을 곱해서 옆면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세요.
자,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입체도형 왔으니까 부피 안 구할 수 없죠. 부피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사각 기둥이야. 여기 정말 얇은 종이 A4 용지에 이 평면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?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죠. 내가 A4를 이만큼 쌓았어. 이만큼 쌓아가지고 여기 이제 부피 구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이게 A4 용지가 쫙 쌓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만큼 높이만큼 쌓인 거잖아, 얘들아. 그래서 이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이 사각 기둥 자체, 이 A4 용지 전체의 부피가 된다라고 이해하세요. 아셨죠? 그래서 밑면의 넓이다 높이를 곱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요령 챙겼으니까 각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실상은 사각 기둥이나 삼각 기둥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. 그죠? 밑면의 넓이에다 곱하기 높이만큼 했잖아? 근데 이런 오각기둥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. 어떻게 구하면 되냐? 자, 전체적으로요.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잘라서 이 삼각 기둥들의 부피가 즉 3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낼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. 그죠? 실상 이 밑면의 넓이를 어떻게 누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냐? 삼각형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넓이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같은 요 글들을 읽어주시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른쪽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반으로 딱 잘랐어.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삼각 기둥이에요. 그러니까 모양들이 어떻게 잘렸을 때 무엇이 되고 합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떠올려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이때 삼각 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 전체 부피의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의 2분의 1이다 라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니? 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나누기 2가 되어서 밑면의 넓이가 만들어진다.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. 아셨죠?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한 오각기둥, 육각기둥 이렇게 각기둥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모양의 각기둥이 자 삼각기둥이 몇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각각의 나누어진 이 부피들을 더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확장된 개념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.